네, 일주론 강의입니다. 이번 시간 갑술일주가 되겠습니다. 일주론 심화 가정으로 제가 이걸 적었는데요. 이제 심화 가정이라는 거는 일반적인 어떤 초보 단계를 좀 넘어선 한 중급 가정 정도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심화 과정에서는 이제 미리 이제 선행 학습이 좀 필요한데요. 일단 천간론하고 지지론, 그 다음에 오행의 상극재화, 그 다음에 육친론, 지장간, 신강, 신약, 12운성, 형충해와 격국론인데요. 여기서 일단은 1번 천간지지론하고 오행의 상극재화, 그 다음에 육친, 지장간은 뭐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12운성, 형충해합의 이제 기초 정도는 좀 알고 계셔야 이 강의가 조금 이제 좀 쉽게 좀 들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이제 전제가 돼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자, 갑술일주론을 본다면 이제 일단 일주론은 일지의 지장간을 먼저 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보는데 이제 지장간 벌써 그럼 선행 학습 요건에도 벌써 지장간 나오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장간은 이제 술토의 지장간은 이제 신정무죠. 갑목 입장에서 이제 신금은 이제 정관이 되고 그 다음에 정화는 상관, 무토는 편재가 되겠죠. 이거는 이제 선행학습에서 이거는 육친론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정관, 상관, 편재. 이거는 이제 육친론이다. 그래서 관성은 이제 여명 입장에서는 남편을 의미하죠. 상관은 여명 입장에서는 자식. 편재는 이제 남명 입장에서는 여자를 의미하기도 하고 남녀공이 아버지를 의미하는 게 이제 편재입니다. 예, 편재. 그래서 이제 갑술일주는 뭐 천간지지가 다 양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좀 차분하다고 했어요. 그 이유는 이제 갑목이 12운성상 술토를 보면 이게 양지가 되죠. 제가 선행학습에서 지금 여기 12운성 제가 적어 놨잖아요. 여기죠. 12운성을 이제 봐야 되는데 오늘 이제 갑술일주죠. 갑술입니다. 자, 이게 이제 갑목이 여기 있죠. 술토가 여기 있습니다. 12운성은 이제 절태양, 생육대, 노광세, 병사묘 이렇게 총 12개의 단계가 있어서 12운성이라고 하는데 갑목은 양의 천간이니까 절태양이니까 이거는 이제 양지가 되는 거죠. 이 양은 기를 양자예요. 가르치다, 교화하다, 뭐 먹여주다, 뭐 교육시키다 이런 건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갑술일주가 좀 외성적인 성격이지만 좀 차분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경쟁력이 이제 뛰어납니다. 갑목일간의 특징입니다. 일지에 재성을 깔고 있죠. 그래서 재적인 성취 욕구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지에 보면 지지지장간에 관성과 재성이 다 같이 있죠.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 술토라고 하는 고장지에 묘죠. 예, 묘. 땅에 묻은 거죠. 누구를? 이제 남편하고 배우자를 갖다 묻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생지, 그 다음에 뭐 녹지, 왕지 정도면은 괜찮아요. 그런데 이게 묘지에 있기 때문에 일단은 부부관계가 유정하게 가기는 쉽지 않아요. 남녀공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명은 자좌, 스스로 관을 고장지, 창고에 넣은 거죠. 예. 이 자자관고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남자 알기를 조금, 좀 약간 우습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갑술일주가. 그런 겁니다. 그리고 좀 여명은 좀 남자답죠. 예. 여장부적인 기질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명 입장에서는 이제 상관이 일지지장간에 관성하고 같이 들어와 있죠. 이게 이제 식관독림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자식으로 인한 아픔이 있다 이렇게 정도로 제가 그냥 얘기하겠습니다. 자, 정관, 신금이죠.
반듯한 관성을 가지고 있어요. 갑술일주가 지지지장 간에. 근데 신금이 술토를 보면은 이거는 대좌죠. 이거는 이제 관대지에, 이거는 이제 예전에 과거 시험에 합격을 하면 허리에다가 이렇게 옥패를 채워줬죠. 그걸 이제 관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시험 합격을 의미하기도 하고 유니폼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양이죠. 그럼 대좌양궁이에요. 대좌양궁. 자, 신금이 술토에 관대지에 좌한 거죠. 좌. 관대지에 있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12호명상 간목이 술토를 보니까 양이죠. 그래서 대좌양궁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용어에 좀 익숙해질 필요가 있어요. 그럼 대좌양궁이 뭐냐? 관성에 조직사회 적응을 잘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건 어떤 형태냐? 유니폼을 입고 대좌, 유니폼을 입고 그 다음에 양궁, 남들을 가르치고 교화하고 교육시키고 보살피고 이런 거죠. 그럼 어떤 직업이죠 이게? 대표적인 게 간호사, 예, 의사 이런 겁니다. 그래서 갑술일주가 의료계통으로 나가면 아주 정확한 직업을 갖는 거예요. 이게 직업이 뭡니까? 관성이 대좌양궁으로 가는 거죠. 예, 사주대로 살아야 되는 거죠. 예. 자, 정화가 술토를 보면 이것도 양이에요. 보면은 정화가 이제 여기 있죠. 술토가 여기 있잖아요. 그죠? 정화는 음해천가니까 시계 반대 방향으로 절태양. 똑같이 양이죠. 간목이 술토를 보나 정화가 술토 보나 똑같이 양이니까 양좌양궁이 되겠죠. 예, 양좌양궁. 예. 그러니까 이게 상관이라는 거는 독특하게 어떤 내 진로를 얘기하고 활동성인데 양좌양궁이에요. 예, 남한테 많이 베푸는 거죠. 예, 배려가 좋고 다정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갑술일주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교육계통, 의료계통으로 갑술일주는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쪽 계통으로 안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삶의 변화가 많고 그 다음에 변동이 많아요. 특히 술토를 깔고 있죠. 그러면 저 술토는 언젠가는 진술, 충미, 사고를 만나게 되고 축술, 형살, 충미충 뭐 이런 것들이 오면 뭐 가만히 있지 않죠. 예, 요동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양좌양궁의 어떤 직업, 대좌양궁의 직장을 들어가면 이걸 업상대체라고 하죠. 업상. 직업으로 이러한 어떤 여러 가지 이런 거를 갖다가 이제 그 대신한다 해서 업상대체라고 합니다. 직업으로 대체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직장인도 전문 직장이 맞아요. 그리고 이제 종교인 맞잖아요. 아니 신부님, 그 다음에 목사님, 스님 전부 다 유니폼을 입고 있죠. 각자 고유의 유니폼을 입고 남들을 가르치고 교화하고 교육시키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종교인 잘 맞아요. 실제 종교 목사님들 중에서도 갑술일주 많습니다. 기독교에서 사주 본다 그러면은 좀 꺼리는 게 맞는데 종교하고 사주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어요. 전혀. 그 다음에 이제 편제가 묘좌양궁이죠. 묘좌양궁. 재성이 이제 묘좌로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간목이 술토를 보니까 양이니까, 일단은 재성을 창고 안에 집어넣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 사업, 그러니까 사업적으로도 잘 맞아요. 어쨌든. 예, 그런데 그러한 사업도 교육계통이나 의료계통 사업이 잘 맞습니다. 예. 그래서 갑술일주가 장단점이 좀 있는데, 물론 이제 장점이 훨씬 많죠. 어쨌든 이런 갑술일주를 한번 자세히 한번 보시게 되면은 제가 사주분석 심화과정이라고 해놨죠. 그러면 일주는 일주대로 그냥 보는 거예요. 일주는 갑술일주가 전부 다 이런 형태로 간다는 거는 아닙니다. 근데 이제 사주를 보는 방식이 일주를 중심으로 보고 일주에서도 일간일 중심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주론을 공부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사주를 분석을 하려고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일주론을 당연히 배워야 되는데 일주론에 맹신할 필요는 없어요. 예. 그래서 여기를 다 대입을 해보는 겁니다.
일주론 강의 뭐 유튜브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강의하시는 게 많은데 일주만 가지고 뭐 30분, 1시간 동안 얘기하는데 그거 들었다고 일주론 공부했다고 사주 풀이가 되느냐? 전혀 되지가 않아요. 그거는. 예. 일주론만으로는 사주 분석이 불가능하다. 예. 왜? 자, 일주가 두 글자밖에 없죠. 나머지 6개 글자를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일주론만 주구장창 공부해 봐야 6개를 어떻게 이걸 갖다 풀이를 합니까? 사주 경우의 수가 51만 8,400가지예요. 여기에다가 남녀를 해서 곱하기 2를 하면은 이게 100만 가지가 넘어요. 100만 가지. 이 100만 가지도 어떻게 이걸 다 유형별로 공부가 이건 불가능한 거죠. 근데 지금 오늘 제가 하는 일주론 심화 분석 과정은 일주론을 중심으로 나머지 6글자, 그 다음에 운에서 오는 대운, 세운까지 다 살펴보는 겁니다. 예? 이렇게 강의하는 데는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예,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천간이 10개잖아요. 이제 간목이 왔으니까 나머지 9개를 다 대입을 해 보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지지가, 일지가 술토죠. 지지가 12개잖아요. 나머지 11개도 다 대입을 해 보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 이렇게 해서 갑을 이제 먼저 한번 보시죠. 자, 갑술일주가 천간에 갑목이 있다. 갑목이 없더라도 만약에 운에서 갑목이 왔다. 뭐 이걸 보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 갑술일주가 경쟁력이 뛰어나고 이 갑목이 의미하는 게 봄에 올라온 싹의 기운이에요. 그죠? 그럼 이게 하나가 더 오는 거죠. 그래서 이 갑에 갑을 더하면 이게 이제 목이 2개가 있는 거죠. 한자로 이게 수풀림자죠. 수풀을 이룬 거예요. 그러면 이건 성장 발전입니다. 발전의 이미지. 그러니까 이게 갑술, 그러니까 갑일간이 갑이 또 있는 경우에 사람들의 사주가의 특징이 아주 똑똑해요. 똑똑하고 경쟁력이 우수하고 말도 잘합니다. 활동적이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 아나운서나 기자, 방송계통, 그 다음에 대기업의 이제 기획, 뭐 전략기획팀, 뭐 이런 이쪽 계통, 뭐 개발팀 이쪽으로 많아요. 그래서 갑이 갑을 보면은 굉장히 좋은 겁니다. 만약에 이제 갑술일주인데 그 다른 천간에 갑이 없고 대운에서 왔어요. 세운에서. 마찬가지입니다. 그 기간 동안에 활동성도 많아지고 경쟁력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대운에서 왔어요. 그럼 대운 10년. 세운에서 왔습니다. 세운 1년간 그 기간만 작동을 하는 걸로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갑일간은 갑이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을이죠. 자, 을. 갑이 을을 보는 건 어떨까요, 이거는 그렇게 좋게 볼 수는 없어요. 이게 갑목이 큰 나무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뭐, 자, 예를 들어서 큰 소나무가 이렇게 있어요. 소나무가 이렇게 있는데, 소나무를 타고 넝쿨로 이렇게 타고 가는 게 얘가 을이에요, 을. 그러니까 이제, 을목 입장에서 이 갑목은 좋은 거죠. 이게 이제 한자성어로 이제 등라개갑이라고 합니다. 등라개갑. 등, 오를 등, 라, 뭐 쑥라해서 이제 이렇게 칭칭 감아가지고 이제 갑을 칭칭 감아서 올라가서 등라개갑이라고 하는데 등라개갑이라는 사주는 을목 입장에서 갑목을 봤을 때 등라개갑인 거고 갑목이 을을 본다고 하는 경우에는 등라개갑이라고 하지 않아요. 등라개갑 사주 굉장히 좋은 사주입니다. 아주 좋아요. 예. 정말 그 남을 이제 이용을 해가지고 본인이 성장을 하는 건데 뭐 굳이 뭐 이용을 한다는 걸 떠나서 어쨌든 그런 사주는 규격 사주예요. 아무튼 갑목이 을을 보는 거는 갑 입장에서는 별로 크게 좋을 것이 없다. 그냥 도움만 주는 거죠, 을한테. 자, 병화. 갑목은 이 병화는 태양을 의미하는 거죠. 갑목은 병화 없는 갑목은 있을 수가 없어요. 예. 자, 뭐 갑목이라는 거는 다년생 큰 나무죠. 근데 만약에 이런
나무들이 태양이 없다는 전제하에 이게 성장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 갑일간, 갑술일주는 지지의 지장간에라도 병화가 있어야 되고 드러난 천간에 병화 있으면 좋은 겁니다. 필요한 거죠. 예. 그다음에 이제 정화. 자, 정화도 간목 입장에서는 아주 좋은 거예요. 뭐냐면 이 정화는 상관인데 상관이 뭐 관을 치는 거니까 이거는 뭐 안 좋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해 흉성이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뭐 볼 수도 있지만 자, 이건 상처를 낸다는 거죠. 이 상이 관을 흠집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 흉성으로 이제 보지만 어쨌든 저는 그렇게 나쁘게 보지 않아요. 이 간목 입장에서 정화는 이 정화라고 하는 이게 이제 화로불, 뭐 등불, 모닥불 이런 건데 얘한테 연료가 되는 거죠. 정화는 간목이 없이는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정화는. 간목도 마찬가지입니다. 간목을 뭘 써야 되는데 정화를 위해서 간목을 쓰고 그다음에 이 간목은 큰 나무, 동량목 이런 거기 때문에 얘를 좀 쪼개야 되잖아요. 그러면 쪼갤 때 뭐가 있어요? 경금이 있어야 되는 거죠. 경금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경금으로 간목을 패서 이 간목이 정화의 연료가 내려서 불을 피우는 거죠. 이래서 이거를 지금 사주에서는 벽갑인정이라고 해요. 벽갑인정. 벽갑, 깰 벽. 자, 갑을 깨요. 그래서 정화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정화를 끌어온다고 해서 벽갑인정인데 이 벽갑인정의 사주가 엄청 좋은 겁니다, 이게. 그럼 어느 경우에 벽갑인정이 되냐? 정화나 경금이 천간에 떠 있고 얘네들이 지지의 힘을 좀 받아야 돼요. 예. 이제 통근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지지의 힘을 받고 있다. 제가 갑술일주인데 천간에 경금하고 정화가 있어요. 벽갑인정의 사주가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매우 높아요. 근데 이런 사주가 굉장히 드뭅니다. 벽갑인정 사주가 많지 않아요. 10명에 한 명도 아니고 100명에 뭐 한두 명 있을까 말까 하는 정도입니다. 벽갑 인정인데 뭐 통근을 했는데 여기서 뭐 충이 됐어요. 그러면 벽갑 인정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쉽지 않겠죠. 그런 사주가. 어쨌든 간목이 정화를 보는 건 좋은 겁니다. 예, 좋은 거예요. 병화도 좋은 거지만 정화도 좋은 거예요. 병화는 간목 입장에서는 도움을 받는 거니까 당연히 좋은 거고 간목이 필요로 하는 곳에 정화가 가는 거니까 간목도 정화 입장에서는 좋은 거지만 간목 입장에서 정화도 좋은 겁니다. 예. 내가 쓸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거죠. 예. 정, 무토. 자, 무토도 굉장히 좋은 거죠. 기토하고 마찬가지로 이거는 이제 무토는 큰 산, 기토는 논, 평야, 대지잖아요. 근데 간목이 무토, 기토에 뿌리를 내려야 가능한 거기 때문에 얘네들이 없으면 간목이 존재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무토, 기토 좋은 겁니다. 그런데 이제 갑술일주는 술토 지장간에 무토가 있죠. 예. 어쨌든. 그러니까, 천간에 드러난 무토, 기토도 간목 입장에서는 좋게 작용을 한다. 그리고 이건 재성이죠. 그죠? 예. 재성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천간에 무기토가 떠 있다 그러면은 직업인보다는 사업으로 가는 게 맞겠죠. 예, 사업 쪽, 개인 사업 쪽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재성이 강한 사람들은 직장 생활하면 하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물론 이제 직장 생활을 하더라도 오래 못 해요. 월급에 만족이 안 됩니다. 재성이 강하면 재물 욕심 때문에 당연히 대학 졸업하고 나이 먹어서 결혼해서 직장부터 가죠. 재성이 강한 사람은 직장 생활을 가더라도 오래 못 버팁니다. 그게 본인 의견대로 되지가 않아요. 평생 직장 갖고 싶어도 월급으로 만족이 안 되는 거죠. 아무튼 간목은 무토기토가 좋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다음에 경금 아까 제가 얘기했죠. 경금도 반드시 있어야 돼요.
갑목이 쓰이려면은 갑목을 쪼개줘야 되죠. 이용할 수 있게. 그게 경금이에요. 자, 신금은 어떻습니까? 신금은 이게 정제된, 이거는 이제 금이죠. 보석금, 반지, 뭐 칼, 이런 겁니다. 근데 이건 칼로 이거는 나무를 자르는 거니까 그것보다는 경금이 훨씬 갑목한테 유리해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신금은, 갑목 입장에서 정관이죠. 그래서 반대자는 정관이니까 경금은 편관이고, 아니, 신금이 더 좋은 거 아닙니까? 뭐 똑같은 관성인데 틀려요. 이게, 예를 들어서, 갑술일주가 경금이 있다. 이러면, 정말 조직사회 적응도 잘하고, 나름대로, 직장 생활하고 적응도 잘 돼요. 그런데 이제 경금이 아니고 신금이다. 이러면 직장을 다니긴 다니는데 되게 힘들게 다닙니다. 피곤하게 다녀요. 스트레스 많이 받고. 이게 틀려요. 정관이라서 좋을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갑일간이 신금이 천간에 떠 있는 직장인 치고 직장생활 편하게 하는 그런 직장인은 거의 없어요. 근데 오히려 경금이 훨씬 더 제가 임상을 많이 해봤어요. 결과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사주적으로 풀어봐도 마찬가지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임수. 임수는, 이거는 이제 그 큰 바다나 이제 뭐 이런 거잖아요. 호수, 강 이런 건데, 자, 갑하고 그거하고 좀 매치가 안 되죠. 그냥 호수 옆에 큰 나무 이 정도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뭐 크게 그 정도는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자, 임수보다는 개수죠. 갑목이 개수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예. 그죠? 비가 와야, 그 다음에 물이 있어야 갑목이 사는 거죠. 당연히 개수는 정인이죠. 그리고 반듯한 인성이에요. 예. 정인이니까, 이거는 뭐 계약이나 어머니, 그 다음에 학업 이런 걸 의미하는 건데, 어쨌든 갑목은 개수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갑목이 여러 천간을 만났는데 크게 뭐 아주 안 좋은 건 없지만, 전체적으로 이제 좋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병화, 정화, 무기토, 그 다음에 경금, 개수 이 정도가 이제 되겠습니다. 이걸 이제 진신이라 그래요. 이게 적천수 진가론에서 이게 나와요. 이게 진신론인데 이거는 신강신약하고 상관이 없어요. 예. 여러분들 뭐 신강신약을 뭐 굉장히 중요시하게 해서 뭐 신강사주는 뭐 식상 뭐 관제가 좋네, 뭐 신약사주는 인성 비겁이 좋네. 이거 진짜 그 초등학교 수준 정도의 그 사주 공부 해가지고 그걸로 이제 뭐 용의신 해가지고 사주 보는데 하나도 안 맞습니다. 하나도 안 맞아. 예. 아예 안 맞아요. 예. 그리고 뭐 신강신약 가지고 사주 보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사주 볼 필요 없어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자, 이제 지지를 보게 되면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의 12개죠. 자, 그러면 갑술일주가 지금 술토는 여기 있잖아요. 그죠? 다 대입을 해보는 겁니다. 자, 갑술일주가 쥐띠예요. 자. 자, 그러면 자술 이렇게 되죠. 그러면 자술이면은 뭐 해당되는 게 없죠. 이 지지는 형충해합으로 이제 작동이 되거든요. 형충해합. 형충해합 공부 많이 하셨죠? 네. 자, 형충해합을 모르면 사주를 분석할 수가 없어요. 제가 여기 형충해합 여기 이쪽이죠. 사전 학습 요건에 형충해합이 있어요. 근데 이제 형충해합인데, 자, 형은 인신사 축술미 뭐 대표적인 거고, 그 다음에 뭐 충은 육충이죠. 그 다음에 이제 회는 이제 삼합 방합을 의미하는 거, 합은 육합이잖아요. 그 다음에 파해도 있어요, 그죠? 파해도 있는데 좀 약하니까 여기서는 좀 다루기가 좀 너무 광범위하고,
이제 형충해합인데, 자, 자술, 뭐 없죠. 형충해합 파에 뭐 전혀 해당되는 게 없잖아요. 그럼 작용이 없는 걸로 이제 봐야 되겠죠. 예. 축. 자, 축토가 갑술일주가 이게 뭐냐면 소띠인 경우하고 축시에 태어난 거하고 틀려요. 자, 이거는 이렇게 있으면 축술, 이거 형살인데 이제 멀리 있죠. 이게 이제 뭐, 원충은 작용하지가 않는다고 보고, 축술은 원형, 그러니까 멀리 건너뛴 거는 작용을 한다고 보는 그 사주학자도 있고, 아닌 학자도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임상을 해본 결과, 이게 나름대로 작용력이 있어요. 예, 멀리 있어도. 근데 이제 가까이 붙었다. 이거는 확실하게 작용을 하겠죠, 그죠? 축술. 이렇게 형살이 된다고 하면 이건 작용이 돼요. 여기 지금 형에 들어가죠, 그죠? 형충해합에 들어가는 겁니다. 축술형, 예. 축술미 형살이죠. 그럼 형살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자, 술토의 지장간 신정무죠. 그 다음에 축토의 지장간 개신기죠. 개신기. 여기서 천간 오합이 나오죠. 지금 각기, 을경, 병신, 정인, 무기합 5개의 대표적인 건데, 지금 보면 술토의 지장간 신정무에서 병신합을 하죠. 정인합을 하죠. 무토의 무계합. 그 다음에 축토의 지장간 개신기에서 무계합을 하죠. 병신합을 하죠. 갑기합을 하잖아요. 얘네들이랑 지장간이랑 합을 하는 드러난 천간이 있다 그러면 얘네들은 같이 들고 나가서 이걸 합거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뭐냐면 실로 봐요. 네. 좀 복잡하죠? 이런 형국이 돼요. 축술형이. 근데 이게, 그러면 선생님 제가 갑술일주인데 축월에 태어났어요? 아니면 축시에 태어났어요? 저는 뭐, 이거 뭐 엄청나게 안 좋은 거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평상시에는 작동을 한다, 안 한다? 안 해요. 아니, 그러면 만약에 뭐 갑술일주가 축월에 태어났거나 축시에 태어났으면 이 사람은 태어나도 죽을 때까지 그러면 형살의 작용에 시달리겠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렇지 않아요. 어느 해에 이것이 일어나느냐? 똑같은 글자가 올 때, 운에서. 자, 대운, 세운에서 똑같이 술토가 오든지, 축토가 오든지, 아니면 진토가 와서 얘네들을 요동을 시킬 때, 미토도 마찬가지예요. 축미충하면서 축술형이 일어나고 진술충하면서 축술형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축시에 태어난 갑술일주가 형살이 평상시에는 안 일어나지만 운에서 들어올 때, 운에서 특히 대운은 아니에요. 세운에서 올 때 작용이 있다. 그러면 그게 기간이 몇 년이죠? 1년입니다, 1년. 1년간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보통 이제, 큰 변화 없이 이제 한 해가 지나가는데 이상하게 특정한 해에만 변화가 많고 뭐가 좀, 뭐, 직장도 바뀌고 돈도 막 들어왔다 나갔다 하고 뭐, 사람들과의 관계도 뭐 좋았다 안 좋았다 이런 해가 있죠? 그러한 해가 이렇게 형살이나 충이 일어나는 해예요, 그게. 평상시에는 작동하는 게 아닙니다. 예. 대운에서도 작동하지가 않아요. 예. 대운에서. 대운도 이제 이거를 이제 체의 영역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체. 자, 체와 용을 갖다가 잘 구분을 해야 돼요. 이 체는 사주 원국을 체로 보는 건데 대운까지도 체의 영역으로 포함시키는 게 맞아요. 그리고 이제 운은 요거는 용이에요, 용. 그래서 체용을 잘 분리해가지고 파악을 하는 게 사주 분석의 기본입니다. 자축, 자, 인이죠. 인. 자, 인. 자, 인술 뭐 없죠? 작용하지가 않는 겁니다. 자, 묘술. 이거는 육합에 해당되죠, 그죠? 이거는 작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갑술일주가 토끼띠예요. 그럼 이게 묘술합이 될까요? 이거는 합이 되지 않습니다. 합은 반드시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갑술일주가 토끼띠가 아니고 묘월에 태어났다. 아니면 묘시에 태어났다 하면
이거는 합이 되어서 이건 이제 육합으로 딱 붙어 있는 건데 이 합은 작용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평상시에 좀 답답함이 있어요. 뭐의 답답함? 자, 갑술일주 술토는 재성이죠. 이건 돈이에요. 자, 묘는 이거는 이제 겁재 해당이 되겠죠. 그죠? 자, 겁재는 이제 형제 자매나 뭐 친구 동료 경쟁자 이런 걸 의미하는 거니까 평상시에 갑술일주가 묘월에 태어났거나 묘시에 태어난 갑술일주는 평상시에 재성으로 인한 답답함이 있어요. 형제 자매나 친구로 인해서 답답함. 그런데 자, 재성이 묶였다고 해서 답답하니까 이거 뭐 안 좋은 거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게 이렇게 묶여 있으면은 이게 평상시에 뭐냐면 진술충이 되든 형살이 운이 올 때 이 술토가 이게 깨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깨지지가 않아요. 이게 뭐냐면 이 고장기에 들어가 있죠. 고에 창고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재물이 보호가 되고 있는 거예요. 보호. 그래서 이게 묘술 합으로 이렇게 묶인 갑술일주는 자기가 갖고 있는 돈이 쉽게 잘 나가지가 않습니다. 묶여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언제 풀리느냐? 이걸 이제 충이나 아니면 같은 묘가 올 때. 자, 묘술로 묶여 있어요. 그러니까 연 말고 묘월이나 묘시에 태어난 갑술일주가 묘술로 묶여 있는데 대운에서 만약에 10년 대운에서 묘대운이 왔다. 그러면 이 사람은 10년 동안 돈이 꾸준히 먼저 들어옵니다. 자, 대운이 술대운으로 왔어요. 마찬가지예요. 묘가 들어오면 이 묘술합을 풀어요. 같은 글자가 오면. 술토 마찬가지로 묘술합을 풉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묘유충이죠. 충이 올 때도 이 묘술합이 풀리고, 진술충, 용띠에도 묘술합이 풀려서 이때는 돈이 많이. 그래서 묘술합으로 묶였다고 해가지고 안 좋게 볼 이유가 전혀 없어요. 예. 자, 진술충이 되죠. 원충은 충으로 보지 않아요. 그래서 이건 만약에 갑술일주가 이제 이거는 용띠다. 그러면 진술충에 해당되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진월에 태어났다. 진술충에 해당이 돼요. 그런데 평상시에 작동을 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하지 않아요. 형충은 평상시에 작동하지가 않아요. 제가 얘기했죠. 대운에서도 작동하지 않고 세운에서 올 때 작동을 하는데, 자, 진술충이 작동하면 어느 때냐? 진을 건드려야 되겠죠. 그래서 진이 오거나 술이 오거나 뭐 축이 오거나 미가 오는 경우에 마찬가지로 진술충이 작동이 되면 아까 축술 형살 제가 얘기했듯이 술토의 지장간 신정무, 진토의 지장간은 을계무죠. 얘랑 이제 청간 오합,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갑기, 을경, 병신, 정인, 무계합으로 합이 되는데, 이렇게 합이 되는 구조가 있겠죠. 신은 병신합, 정은 정임합, 무는 무계합, 을경합, 그죠? 진토의 지장간, 이거는 무계합이 이미 합이 되어 있죠. 얘네들은, 나와도 큰 의미가 없어요. 이렇게 합이 돼서, 드러난 천간하고 합이 되는 이 드러난 천간은 실로 봅니다. 어느 때? 운에서 왔을 때, 세운에서 왔을 때에 해당이 되는 거고, 원국에 충이 있다고 해서 이게 작동은 하지가 않아요. 대운에서 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세운하고 대운하고 충이 되나요? 당연히 되죠. 예, 충 됩니다. 세운은 먼저 대운하고 관계를 하고 사주 원국 최영역으로 들어와서 연지, 월지, 일지, 시지 순으로 작동을 해요. 자축인묘 진사. 자, 사술, 뭐 없죠? 이거는 이제 귀문에 해당이 돼요, 귀문. 귀문 이제 귀신이 들어갔다 나갔다는 문에서 귀문인데, 귀문, 이건 좀 약간 예민한 거예요. 뭐 크게 아주, 저는 작용력이 크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예. 사술도 마찬가지로 붙어 있어야 돼요. 예. 붙어 있어야 어느 정도 작용이 있고, 이제 이게 원진 귀문인데, 특히 이제 귀문으로 보는데, 이 귀문이
예민하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예술 계통이나 이제 뭐 음악 계통, 미술 뭐 이쪽 계통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이 귀문이 있으면 굉장히 또 발전을 합니다. 꼭 나쁘게 볼 필요가 없어요. 옷을 합을 하죠. 자, 여기 말띠면은 이거는 하나 건너뛰기 때문에 옷을 합은 성립되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오가 여기 있다 그러면 이거는 인옷을이죠, 그죠? 인옷을 삼합의 반합이죠. 이거는 작용이 돼요. 이건 득으로 봅니다. 득으로 봐요. 득이에요, 득. 득인데, 득실이 이제 갈리는 건데, 이건 득이에요. 오술, 이거는 이제 뭐냐면, 이거는 재성이고, 요거는 이제 식상에 해당되는 건데, 요거는 다 얻는 겁니다. 근데 이건 이제 요렇게 합의 구조가 되어 있다고 한다 그러면, 재성, 그 다음에 식상의 어떤 그런 활동성, 그죠? 같이 있기 때문에 내가 활동을 많이 해서 돈을 버는 그러한 구조로 이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오가 없는데 만약에 운에서 왔다. 대운에서. 마찬가지. 그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내가 활동성이 넓어지고 돈도 버는 오술 합은 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합은 인정입니다. 오술 합은. 오미. 아까도 얘기했죠. 똑같은 거예요. 축토하고. 이거 이제 술미형이죠. 술미형입니다. 자, 미토가 여기 있다. 마찬가지겠죠. 술미형이 일어나는데, 자, 미토의, 지장간 정을기죠. 마찬가지로 합의 구조. 천간합의 오행의 이 갑길경 병신 정입 무게합의 합의 구조로 여기서 정임합을 하죠. 을경합을 하죠. 갑기합을 하잖아요. 이런 얘랑 지장간 합을 하는 드러난 천간이 있다고 한다 그러면 이제 얘네들은 실로 보는데 미토가 갑술일주가 미시에 태어났거나 미월에 태어났다고 해서 평상시에는 작동하지 않는다 그랬죠, 제가. 예. 어느 때 이렇게 있는데 만약에 세운에서 미토가 오거나 술토가 오거나 진토, 축토가 올 때 작용이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복잡한 변화. 어느 동안? 한 해. 1년 동안 그러는 1년 동안. 이직. 그 다음에 금전적인 어떤 들어오고 나가고. 그 다음에 사람들과의 관계.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계약적인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미리 대비하시면 돼요. 개운법 뭐 특별하게 없어요. 아는 게 개운입니다. 뭐 개운이라고 부적 쓰고 뭐 굿하고 이런다고 해서 개운이 안 됩니다. 안 돼요. 개운되는 사람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 자, 신술 뭐 없죠. 이건 작용력이 없어요. 유술. 예. 신유술 방합의 반합 아닙니까? 이게 방합. 방합은 세 글자가 다 붙어 있어야 되고 두 글자도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신유술. 술술 뭐 없죠? 예, 없습니다. 술해. 술해. 이거는 이제 뭐 천라지망 뭐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죠. 술해진사 천라지망 뭐 하늘에 땅에 뭐 그물망해서 이제 이런 건데 조금 답답함이 있고 내가 좀 약간 좀 위축되는 정도로 볼 수 있어요. 만약에 해가 이렇게 있는데 자, 술해가 있다고 해서 항상 되는 건 아니고 자, 술해 천라지방이지만은 뭐 해가 또 다시 온다던가 술이 오는 경우에 조금 위축되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 심화 과정 좀 쉽지가 않죠. 예, 그래서 뭐 중급 이상이신 분들은 제가 오늘 이게 좀 쉽게 들릴 수도 있고 초급이신 분들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자꾸 반복해서 들으시면 뭐 이제 좀 금방 이제 귀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이 사전 학습 요건 요거는 요걸 미리 좀 공부를 좀 해두시면 쉽게 좀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